역시 스타트업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산의 손에 대한 이야기와 달미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 이후 본격적인 이야기의 첫 시작은 달미가 팀을 구성한 순간입니다. 그때 삼산택 친구들은 간식을 챙기는 모습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도산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달미 또한 그런 도산의 본 모습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감정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산입니다. 5화에서는 도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본 모습이 들켰음에도 달미는 그런 도산을 이해해주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도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지평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평의 말에 크게 반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반박도 하고 충고도 하며 젤리를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도산의 자신감은 달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평의 도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겠죠. 거기에 이전까지 친구들이 도산에게 충고 및 조언을 하고 친구들이 시킨 일을 도산이 시행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산택의 비선실세는 용산, 철산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도산이 CEO를 영업하면서 CEO를 적극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산에게 소신이 생겼다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모습에서도 도산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을 설명해주는 부분을 보면 문과적인 이해도가 성장한 것 같죠. 실제로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도 머신러닝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동영상의 키워드와 비슷한 키워드를 추천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도록 학습하는 알고리즘이죠.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 뉴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되어서 작업 효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수많은 입력과 실패의 과정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런 점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에 비유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들은 상당히 많은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를 할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샌드박스의 일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삼산택이라는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도산은 타잔과 제인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머신러닝 속 타잔과 제인, 이는 도산과 달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후 도산과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달미가 새로운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도산은 그런 달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설계로 전환하게 되죠. 사실 사장이 도산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도산의 문제가 아니라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작업한 명령어들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달미가 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영화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편집자는 영화 현장 상황을 최대한 모르는 상태로 편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힘들게 촬영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맥락상 안 어울린다는 상황이라면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에 비교적 쉽게 편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아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의 편집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힘들게 찍었기에 편집된다면 아깝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적당한 거리에 있는 외부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극중 멘토의 역할이겠죠. 그들의 사정을 알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기에 조금 더 단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피팅 시간을 앞두고 용산과 철사는 발표자로 나오는 달미를 못 믿어합니다. 하지만 도산은 친구들의 발표자 교체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전 회차에서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던 도산입니다. 그리고 지평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뼈 때리는 충고를 하죠.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미는 그런 지평의 지지에 멋지게 보답합니다. 피칭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캐치프라이즈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을 만드는 질문, 연구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자사 기술의 필요성 어필, 그리고 자사의 기술에 대한 소개까지 상당히 좋은 구성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도산의 기분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달미의 발표를 보며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달미에게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는 도산의 모습이죠. 그리고 도산은 달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시작된 인재의 피칭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두정. 인재 컴퍼니의 폰트를 만드는 기술과 필적 감정을 하는 삼산택의 기술, 두 기술의 대결을 제안하는 듯한 모습이죠. 이 과정에서 삼산택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삼산택의 기술을 증명하는 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적 감정은 다른 사람이 필체를 도용했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재가 만든 폰트는 필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체 그 자체인 셈이죠. 즉 자신의 필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부분이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동천의 정장 속의 맨살 디테일이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를 통해서 도산이 점점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드라마 초반 달미의 욕심으로 시작된 드라마는 도산의 욕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사흘을 통해서 알게 된 사흘을 설득한 달미의 비법은 신뢰였습니다. 자신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도산에 대한 신뢰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도 내어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주고 신뢰했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미와 도산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후 도산은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샌드박스 입주가 확정된 이후 기뻐하는 달미를 꽉 안아주는데요. 서로를 믿어주었고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기에 두 사람의 기쁨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도산의 서사를 설명해주는 에필로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구성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대개 과거를 설명해준 이후에 본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뒤늦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도산의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 강조하는 것이죠. 드라마의 흐름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을 뒤에 따로 배치하여서 앞에 등장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는 듯한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에필로그는 도산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앞에 가던 도산이 서서히 뒤처지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달려가는 연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산이 사탕을 챙긴 이유까지 설명해주죠. 능력은 있지만 욕심은 없었던 도산. 그는 지평의 조언으로 인한 상처와 달미의 신뢰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화에서는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지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이런 전개라면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용산과 철산이 도산과의 싸움으로 삼산택을 나가게 되었다가 위기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지평이 삼산택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평보다는 알렉스 권이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이 멘토를 해준다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죠. 그렇기에 지평은 달미에게 답답하네 라는 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설학 대표가 인재에게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재가 달미의 이야기를 뺏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가 근내의 소녀라는 것은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합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손수건, 결정적으로 수익과 유저 확보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 달미와 인재에게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리뷰의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5화에서 지평의 태도와 생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평은 그들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산에게 엄청난 생색을 내는 듯한 느낌이죠.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물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지평이라는 인물의 성장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평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평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미가 상처받는 것에는 엄청 걱정을 하지만 도산에게는 상처를 팍팍 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도산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미는 지평이 지켜주려다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평과 달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회사 이름을 통해서 사장이 주인인 인재컴퍼니와 직원이 주인인 삼산택의 이름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네요. 관련된 이야기는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구독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